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8월 위기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영장, 김남국 제명, 지금 민주당의 8월 위기설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김남국 제명은 제가 추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이재명 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칠지 회기 기간에 영장을 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 중으로 이재명에 대한 영장은 100% 확실해 보인다라는 게 다수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영장을 두고 과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바로 이화영의 진술입니다. 이화영의 진술. 자, 주말 동안에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준PD, 이화영이 진술을 뒤집었대. 준PD, 이러다가 이재명이 못 잡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의 보고. 자,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대북 송금해줬다라는 것을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TV조선의 보도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MBC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화영 옥중 편지, 이재명의 쌍방울 대납 보고한 적 없어.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냐? 불과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네, 불과 3일 만에. 이걸 두고 지금 뭡니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두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고 이게 오히려 이재명에게 자충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좋아요가 반토막이 안 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화영의 이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의 보고, 이 진술이, 이 보도가 나온 게 언제냐? 2023년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날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친구 여러분. 7월 18일 날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화영의 부인의 탄원서가 갑자기 나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이게 언제냐? 2023년 7월 19일입니다. 하루 차이예요. 7월 18일 날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갑자기 다음 날 이화영의 부인의 탄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남편이 고립된 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을 갔는데 독방을 쓰고 있다라는데 당연히 급심한 심리적 압박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대응을 너무 잘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심리적 압박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만큼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뭐라는 겁니까? 가족 등 50회 면회도 진행을 했고 더 나아가서 변호인 180회 접견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 할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마치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는 것처럼,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펼쳤던 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민주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탄원서를 어디다 내야 됩니까, 친구 여러분? 법원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원서가 어디를 통해서 공개가 됐느냐? 법원이 아닌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탄원서는 법원을 향해서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된다는 게 맞는 거냐고요. 더 나아가서 제목부터 보십시오. 사랑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께. 아니, 판사한테 탄원서를 써야 되는데 왜 민주당 당원들한테 탄원서를 씁니까? 이건 탄원서가 아니라 뭡니까? 편지잖아요, 편지.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위한 여론전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검찰이 제대로 막아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을 회유한 적도 없고 이화영의 강압수사도 한 적도 없고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화영은 가족 접견에 변호인 접견까지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잘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잘 막아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화영 옥중 편지, 이재명의 쌍방울 대납 보고한 적 없어. 이게 언제냐?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7월 18일 날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9일 날 이재명 부인의 탄원서를 민주당이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7월 21일 날 이화영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과 3일 만인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계획적이고 뭔가 순서에 짜맞힌 것처럼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제가 이게 계획적이라는 게 어떤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냐면요.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손상디TV에서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화영의 탄원서. 네, 이화영의 탄원서. 이 보십시오. 날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장은 7월 20일인데 탄원서 내용은 7월 21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보낸 날짜가 탄원서 날짜보다 더 빠를 수가 있습니까? 원래 더 늦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장 날짜가 더 늦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쓰는 게 더 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뭐 하는 겁니까? 날짜를 미리 짜고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7월 21일쯤에 우리가 이걸 공개할 거니까 미리 7월 20일이라고 날짜를 써달라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미리 7월 21일 날짜로 탄원서를 써서 보냈고 뭐 하는 거예요? 도장은 7월 20일로 찍혔다라는 거죠. 자,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측은 미리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 이런 보도가 나올 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을 했고 검찰은 그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것이 이재명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겁니까? 바로 순서대로 이화영의 부인의 탄원서를 공개를 하고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의 옥중편지? 이화영의 옥중편지를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또 하나의 여론전을 시작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미리 이렇게 옥중편지를 받아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네. 미리 받아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발송 날짜로 찍힌 도장 날짜보다 이화영의 옥중편지 날짜가 더 늦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박지성 교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모두 너희보다 똑똑하다. 아시겠습니까? 에휴. 우리 민주당은 할 말이 있으면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딱 걸렸잖아요. 네?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최측근 이화영 만나 당이 돕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이 왜 도와요? 네? 이재명이랑 아무 상관도 없다면서 당이 왜 돕습니까? 이재명 쌍방울 네이밖에 안 입었다면서요. 네? 김성태 얼굴도 본 적도 없다면서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면서요. 근데 왜 당이 이화영을 왜 돕습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당이 이렇게 돕겠다고 말한 직후에 뭐 어떤 게 공개가 된 겁니까? 이렇게 이화영의 부인의 탄원서가 공개가 됐고 갑자기 이화영이 이러한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친구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이상한 우연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당이 왜 도와요, 도대체가? 네? 당이 왜 도와요? 이재명이랑 아무 연관이 없다면서. 자, 무엇보다 지금 뭡니까? 이름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 이화영 측을 만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김영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지고 있어요.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묻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 맞습니까? 맞다면 맞다, 아니라면 아니다 라고 대답하기 바랍니다. 대북 송금 진술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표 측을 만나 회유를 당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사법농단 스캔들입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수도권 지역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이 김영진 의원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주십시오. 맞다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공개해야 됩니다. 야당 대표의 최측근이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회유를 시도했다면 감옥에 10번, 100번을 가도 모자란 대형 사건입니다. 김영진 의원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앞에서 떳떳하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김영진이 정말 이화영 측을 만났더라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밝혀야죠. 왜냐?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화영 부인의 탄원서가 공개가 됐고 이화영의 진술이 뒤집었다라는 옥중 편지가 MBC를 통해서 보도되었기 때문이죠. 자, 김영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서울 수원시 병. 네, 서울 수원시 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영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해명하고 민주당도 이와 관련돼서 해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상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참 더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화영의 면회 신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화영의 면회 신청을. 그것도 그냥 면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 면회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 면회 신청은 뭐냐? 일반 국민들처럼,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특별한 장소,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접견을 하는 것을 특별 면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화영을 특별 면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특별 면회 이거 본 적 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바로 정성호. 네? 정성호가 과거에 정진상, 김용에 이어서 이화영도 특별 면회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 정진상도 김용도 이화영도 정성호가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 면회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의심이 되는 이화영을 두고 면회 신청을 하는데 특별 면회를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의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 더 의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이미 한동훈 장관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뭘 해놨냐? 특별 면회를 해도 이화영을 회유를 못하도록 이화영에게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짓도 못하도록 이미 다 해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특별 면회를 해도요. 이제는
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정성호가 지난번에 특별 면회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 2월 달에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특별 면회도 녹음을 하도록 이미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다수가 민주당 의원 100명이 넘게 와서 특별 면회를 하더라도 녹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면회를 통한 회유는 절대 불가능하다. 오히려 회유를 한다라면 민주당에게 역풍이 되어서 검찰에겐 증거가 되어서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검찰이 이미 다 손을 써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걱정하시는 게 뭐 쪽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고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다 찼죠. 네,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꼼수를 부리거나 뭔가를 잘못하면요, 검찰에게는 증거가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재명에게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재명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더 이상 방탄 정당의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요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나는 도주의 우려도 없다라고 이재명이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이화영을 회유했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찾아낸다라면, 더 나아가서 이화영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쪽지를 주었다라는 것을 검찰이 발견한다라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증인을 회유시켰잖아요. 네?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이화영을 회유를 했다라는 증거를 검찰이 찾게 된다라면 뭐겠습니까?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그것은 이재명의 구속을 뭐 하는 겁니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라. 오히려 해라. 한다라면 오히려 땡큐라는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뭘 하더라도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을 회유를 해도,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을 회유를 안 해도 어차피 이재명 측은 뭘 해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회유를 하면 증인을 회유한 증거인멸 우려로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회유를 못하게 되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더 입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이라 시청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시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화영은 아직까지도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진상, 김용처럼 석방이 되거나 풀려난 상황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감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박지성 교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뭐라고요?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네? 잡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화영이 왜 입을 열었겠습니까? 검찰의 증거가 그만큼 탄탄했기 때문이에요. 검찰의 증거가. 자, 무엇보다 이화영이 입을 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정말 여러 차례 퍼즐을 맞춰드렸어요. 여러 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화영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쌍방울 대북송금에 있어서 여기서 이화영이 혐의를 인정한 부분은 딱 한 개예요. 이거 300만 달러.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 결정적인 부분이냐면요. 이재명에 공문이 있다고요. 이재명에 편지가 있다고요. 이화영이 다른 것을 인정했다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의 편지와 이재명의 공문과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도 여기에 집중을 한 것이고 이화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300만 달러 뭐를 위해서 준 겁니까?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을 위한 거예요. 방북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북한을 가고 싶어 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재명이 뭐라고요? 이렇게 천안함 뭡니까? 김영철. 네? 천안함 범죄의 김영철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저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보십시오. 경기도 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6월 중 편리한 시기에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재명이라고요. 그 누구보다 북한에 가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입니까? 보십시오. 공문도 있다고요. 공문도. 이재명이 뭐라고 보냈습니까?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을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네? 심지어 이재명이 이렇게 인장까지 찍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북한에 가고 싶어 했던 게 이재명이라는 게 이 편지와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몇 차례나 했다고요? 무려 5차례나 했다라는 겁니다. 5차례나. 네? 이쯤 되면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쯤 되면은 보내주면 안 됩니까, 신규 여러분? 그냥 보내주면 안 되나? 어쨌든 이렇게 5차례나 편지와 공문을 통해서 북한에 가고 싶다고 어필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 지금 어땠다라는 겁니까? 그런 이재명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대북 송금을 해줬다고요. 네?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대북 송금을 한 쌍방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와 관련된 수사에 더 집중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뭐 한 겁니까? 이화영이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술을.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화영이 이렇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한들 이걸 재판부가 믿어주겠어요? 네? 증거가 탄탄한 검찰의 수사. 그냥 이화영의 옥중 편지 하나. 어떤 게 더 증거가 탄탄하겠습니까? 무엇을 재판부가 더 믿어주겠습니까? 전 누가 봐도 검찰의 증거를 더 믿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검찰은 어느 정도로 찾아놨겠냐고요. 검찰은 어느 정도로 재판부에다가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민주당 그동안 거짓말하다 걸렸잖아요. 자,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동안 이런 말을 했었죠. 잘 들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2월 미국 정상회 하노이 노딜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게요.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고요. 누가? 이재명이요. 어떻게? 편지 써서, 어떻게? 공문 써서, 어떻게? 5차례나. 네? 이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안 했다고 말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걸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두 잡아낸 게 바로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걸 들은 이화영은 어떤 생각이 났겠냐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안 불고서는 이거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쓰겠다 라는 생각으로서 뭐 한 겁니까?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럴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게 뭡니까? 저놈 잡아라라는 겁니다. 저놈 잡아라. 난 저놈이 누군지 몰라요. 네, 저희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놈 잡아라 할 때마다 저놈이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놈이 누군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드려야죠. 저놈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정권도 미국도 모두 다 추진하지 못했던 그 북한의 방북을 누가 추진했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진상이 추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이. 네? 이화영이 진술했잖아요. 지금 이화영은 이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화영에 따르면 정진상 요청으로 이재명 방북을 추진했대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민주당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진상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정진상 부정할 겁니까, 지금? 이재명, 정진상 손절 칠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재명은 오히려 꼬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그 자체를 모두 다 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 입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 뭡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은 그것만 어떻게든 덮고자 어떻게든 회유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회유 작업이 이재명에게는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정진상은 뭐라고 할지 제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정진상은 뭐라고 할지. 네, 지금 이화영에 따르면 정진상 요청으로 이재명 방북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정진상 입장에서는 이화영의 말을 부정할지 아니면 부정하지 않을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진상은 이화영 말을 부정하겠죠. 그러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가 나죠. 아니, 정진상이 하라 그래서 난 한 것뿐인데 지금 정진상은 또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말하면 이화영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러면 이화영 입장에서 또 어떻겠습니까? 또 입을 열 수밖에 없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회유 어차피 될 것도 안 된다. 회유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에게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결정적 실수가 되어서 결국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덮어가는 거예요. 당장 앞에 있는 것만. 왜? 이 사람은 당장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지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덮고 뭡니까? 뒤에 그 한두 달, 1, 2년 그걸 덮는 것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오히려 큰 실수를 했다. 이재명이 크게 자충수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보고 싶었었습니다. 에휴. 자,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정리되십니까? 이화영의 3일간의 행적들, 그리고 그 3일간의 행적들 중에서 이들이 놓친 부분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재명이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그리고 검찰이 어떤 것을 지금 노렸는지, 그리고 지금 검찰이 쳐놓은 그 덫에 이재명이 제대로 걸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자, 어떻게 내용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용 좀 괜찮으셨더라면 우리 아직까지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이재명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재명은 대북 송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은 뭐도 있습니까? 쌍대 백정이 있다고요. 쌍대 백정.
그 중에서도 최근에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 바로 백현동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이미 백현동 실무진이 불었다고요. 윗선의 지시라고. 이미 백현동 민간업자가 불었다고요. 200억 백현동 저수지, 이재명 전진상 몫으로 알고 있다. 이미 검찰이 소환조사 통보했다고요. 누구를요? 정진상을요. 정진상을 소환 통보했다라는 건 이재명의 소환 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백현동을 향한 구속영장도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대북 송금만 막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백현동도 있고 정자동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네, 이제 8월 달부터 또 한 번의 태풍이 불 것이고 과연 이재명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